20대는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배우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크게 바꿔놓죠. 하지만 정작 20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길잡이가 되어주는 건 이미 삶을 깊이 살아낸 성현들과 철학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양의 성현과 서양의 철학자들이 남긴 지혜를 빌려 20대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할 조언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잊히지 않을 단서가 하나쯤은 될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조언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시험에 떨어졌을 때, 원하는 회사에 가지 못했을 때, 연애가 끝났을 때, 그 순간에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위대한 기업가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단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지혜를 남겼습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새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즉, 실패라는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서 배운다면 그것이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대의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오히려 젊을 때의 실패는 인생 후반부의 안전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스티브 잡스도 대학을 중퇴하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돌아보며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를 맞이했다고 고백했죠. 만약 그 실패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아이폰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실패는 아픔이지만 동시에 선물입니다.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진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실패를 피하려 하지 말고 실패 속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현명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조언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투자가 최고의 배당을 준다. 이 말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리로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식에,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사업에 투자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투자처, 바로 자기 자신에게는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맹자는 배움을 멈추는 순간 곧 퇴보가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곧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뒤처지고 있다는 뜻이죠. 20대는 자기 자신에게 투자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기입니다. 독서를 통해 다른 사람의 경험을 내 것으로 만들고 공부를 통해 지식을 넓히며 새로운 기술을 배워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읽는 일은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을 살아온 한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 몇 시간 만에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자기 투자입니다. 또한 20대에는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취미를 발전시킬 기회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모여 나중에 내 삶을 풍요롭게 하고 어려운 순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공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투자이고, 감정을 관리하고 마음을 단련하는 것도 투자입니다. 스스로를 돌보고 성장시킬 때 우리는 비로소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바탕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지고 나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죠.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 결국 사람과 함께해야 더 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언은 인간관계를 현명하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를 선택할 때는 천천히, 그러나 선택했다면 굳건히 지켜라.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생을 지탱해 주는 것은 수백 명의 지인이 아니라 몇 명의 진실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인맥보다 단단한 한두 명의 관계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죠. 군자는 의로 사귀고 소인은 이익으로 사귄다. 진실한 사람은 의로움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지만 얕은 사람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20대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경험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하고 어떤 사람과 깊이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질이 곧 인생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늘 곁에서 응원해 줄 때 실패는 두렵지 않습니다. 멘토가 곁에서 조언해 줄 때 길을 잃어도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면 성공의 길조차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에는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가까이 두세요. 반대로 늘 불평만 늘어놓거나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은 과감히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현명하게 선택한다는 건 단순히 좋은 사람만 곁에 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뢰와 진심을 주는 사람일 때 비로소 신뢰와 진심이 돌아오게 됩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배움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사람을 통해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배우고 성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세상을 향한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즉, 언제나 질문하고 탐구하며 세상을 배우는 태도죠. 네 번째 조언은 호기심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세상에 대해 끝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늘은 왜 파란지, 별은 왜 반짝이는지,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질문은 점점 줄어듭니다. 당연히 그런 거지 하며 넘어가고 어차피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하며 외면하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그의 천재성이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끝없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던지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자도 같은 지혜를 남겼습니다. 아는 것에 얽매이지 말고 모르는 것에서 배우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장은 멈추고 모르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배움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호기심은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호기심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창의성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세상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발견과 발명은 사소한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며
왜 사과는 위로 날아가지 않을까? 라고 질문했기에 만류 인력의 법칙이 밝혀졌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컴퓨터는 딱딱하고 차가워야 하지? 라는 의문을 품었기에 지금 우리가 쓰는 따뜻한 디자인의 애플 제품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죠. 20대는 특히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기회가 많고 질문 하나가 평생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책에서, 여행에서, 사람과의 대화에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그 질문이 여러분을 다른 길로,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런데 호기심은 추상적인 것에서만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주제에도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인생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어른이 되곤 하죠. 다섯 번째 조언은 바로 돈의 기본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인간은 노예가 된다. 그러나 돈이 종이 되면 인간은 주인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돈은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을 때 우리는 기본적인 자유조차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은 도구이자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책은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재물을 아끼지 않으면 큰 재물을 잃는다. 작은 지출과 습관을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큰 재산도 지켜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절약만 강조하는 말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줍니다. 20대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반드시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처음 월급을 받으면 기분에 휩쓸려 흥청망청 쓰기 쉽지만 그 순간의 소비가 습관이 되어 평생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반대로 이때 기본적인 금융 지식을 배우고 저축과 투자 습관을 들여놓는다면 미래의 안정과 자유를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큰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짜는 법, 소비를 통제하는 법, 작은 돈이라도 불려나가는 법을 알면 돈은 나를 얽매는 굴레가 아니라 나를 도와주는 도구가 됩니다. 돈을 배운다는 건 단순히 부자가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마음이 불안해지고 잘못된 선택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는 곧 정신적 자유와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돈은 우리의 몸과 시간을 바꿔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건강이 무너지면 돈을 버는 힘도, 돈을 누리는 즐거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돈의 기본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여섯 번째 조언은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다. 우리는 흔히 돈이나 성공, 명예를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지만 사실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토대는 결국 건강입니다. 노자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도의 거처이다. 삶의 길을 걷는 그릇이 곧 몸이란 뜻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아무리 큰 뜻도 실현할 수 없고 어떤 기회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20대의 젊음은 때로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밤을 새우고 불규칙하게 먹고 운동을 미루면서도 아직은 괜찮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은 비처럼 쌓였다가 어느 순간 큰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이미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결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히 잠을 자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혹사시키지 않고 휴식할 줄 아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20대에 다진 건강 습관은 30대, 40대를 넘어 평생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건강은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몸까지 병들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과 마음을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의 리듬과 균형을 지키는 일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 리듬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시간입니다. 일곱 번째 조언은 시간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기회는 다시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흘러간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국 남송시대 사람 주자는 이렇게 경계했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면 천하만사를 헛되이 한다. 오늘을 허비하는 것은 단순히 하루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가 쌓여 만들어질 미래 전체를 잃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20대에는 시간이 무한히 주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 보면 어느새 1년, 5년, 1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았을 때 내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잃었는지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시간 관리는 단순히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에 시간을 쓸 것인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정말 나에게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는 사람과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쫓겨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의 차이는 몇 년 뒤 엄청난 격차로 나타납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 시간을 성장과 배움에 쓰고 또 어떤 이는 잡다한 일과 무의미한 소비에 흘려보냅니다. 결국 시간의 질이 곧 인생의 질이 됩니다. 20대의 시간을 현명하게 다스린다면 30대 이후의 삶은 단단한 토대 위에 세워집니다. 반대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나중에 2배의 노력을 들여도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나 세상의 흐름에 떠밀려 시간을 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내 시간을 주도하는 것. 그때 비로소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빚어내는 자산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유혹이나 사회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죠. 여덟 번째 조언은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단순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틀에 끌려가지 말고 오롯이 자신으로 서라는 강한 요청이었습니다. 맹자 또한 비슷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군자는 남에게 끌려가지 않는다. 즉 올바른 사람은 타인의 말이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만의 기준과 신념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압력을 우리에게 가합니다. 친구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사회가 인정하는 길이니까, 혹은 부모가 원하는 길이니까, 그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 살다 보면 문득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이지? 라는 질문 앞에서
공허해지곤 합니다. 20대는 특히 이런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누군가는 안정적인 길을, 누군가는 도전적인 길을 권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는 힘입니다. 물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는 듯한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이 시킨 대로만 사는 인생보다 내 생각으로 선택하고 부딪히며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값집니다.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나의 실패이고 성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나의 성공이 되니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을 찾다 보면 점점 나만의 기준과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고립되라는 말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타인의 의견을 듣고 배우되 최종적인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삶을 대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면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바로 열정이죠.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면 흔들림 없이 몰입하고 불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조언은 열정을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려면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가 전 세계를 바꾼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단순한 기술이나 자본이 아니라 그가 진심으로 몰입하고 사랑했던 열정이었습니다. 전국시대 후기의 유학자 순자도 비슷한 통찰을 전했습니다. 즐기는 자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억지로 하는 노력보다 즐기며 몰입하는 태도가 훨씬 강력하고 그마저도 좋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열정은 그 어떤 노력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공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힘은 단순한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으면 힘든 과정도 버틸 수 있고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대의 열정을 찾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를 수 있고 열정을 쏟을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불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한 열정을 단번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관심을 가지고 시도하고 경험하면서 내가 진짜 몰입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 자체가 필요합니다. 열정은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재능이 부족해도 열정을 가진 사람은 결국 배우고 성장해서 능력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열정이 없다면 그 능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열정은 언젠가 불타오르는 불꽃처럼 스스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고 도전하고 스스로 불을 붙일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즉, 열정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정을 불태우는 데 있어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만 매달리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이면 열정의 불은 쉽게 꺼져버립니다. 내가 가진 오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불꽃을 피워낼 때 비로소 열정은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열 번째 조언은 현재를 살아라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20년 뒤에는 당신이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로 더 후회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건 잘못된 선택보다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순간들입니다.
그때 용기 내지 못했던 일, 미뤄두었던 말, 끝내 하지 못한 도전들이 우리 마음속에 더 오래 남습니다. 불교 경전에도 같은 지혜가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붙잡을 수 없고 다가올 일은 알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우리는 자꾸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지금을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20대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유를 가진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망설임 없이 살아야 합니다. 언젠가 해야지라는 말이 쌓이다 보면 그 언젠가는 끝내 오지 않습니다. 젊음은 단 한 번뿐이고 오늘이라는 시간은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면 시작하세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표현하세요. 떠나고 싶은 곳이 있다면 발걸음을 옮기세요. 그 선택들이 쌓여 미래의 당신을 만듭니다. 지금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충동적으로 행동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온전히 집중해서 현재를 맛보고 배우고 느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사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그 자체가 가장 값진 미래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간다는 건 단지 일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더 넓은 시야를 갖는 것도 지금을 풍요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11번째 조언은 여행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한 권의 책이고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이야기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방, 내 도시, 내 일상 속에만 머무른다면 결국 그 책의 한쪽, 그것도 아주 작은 단락만 읽고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천하를 두루 다니며 배운다. 군자가 배움을 얻는 방법은 책상 앞에서만 이뤄지지 않습니다. 직접 세상을 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여러 문화를 접하면서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20대의 여행은 단순히 즐기는 휴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낯선 곳에서 길을 헤매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여행은 또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거창한 계획 속이 아니라 여행길 위에 작은 경험 속에서 얻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꼭 멀리 떠나는 여행만이 답은 아닙니다. 가까운 도시, 낯선 동네, 평소 가보지 않던 길을 걸어보는 것도 훌륭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선물은 사람입니다. 길 위에서 만난 인연들이 때로는 평생의 친구가 되고 때로는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만남은 단순한 친구를 넘어 우리 삶의 멘토가 되어 주기도 하지요. 열두 번째 조언은 멘토를 찾아라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언제나 이득이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를 결정합니다. 특히 20대에는 인생의 방향을 아직 정립해가는 과정이기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자 역시 논어에서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주변의 사람들 중 누구에게든 배울 점이 있다는 뜻이지요. 멘토는 꼭 위대한 인물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앞을 조금 먼저 걸어간 선배, 경험으로 충고를 건네줄 부모님,
혹은 함께 고민을 나누는 동료 속에서도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멘토의 가치는 단순히 지식을 전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멘토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자 필요할 때는 거울이 되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 한마디의 조언, 그 작은 격려가 10년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수많은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하지만 멘토를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태도로 배우려 하느냐에 따라 멘토의 가르침은 매우 달라집니다. 좋은 멘토를 만나려면 먼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멘토는 단 한 사람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이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어떤 이는 직업적 지혜를 나눠주며, 또 다른 이는 인간관계나 정신적 성숙을 이끌어줍니다. 이렇게 다양한 멘토가 모여 내 삶의 지도를 그려줍니다. 결국 멘토를 찾는다는 것은 배움의 길을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은 늘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20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배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와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언어와 기술은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13번째 조언은 언어와 기술을 배워라입니다. 체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영혼을 얻는 것이다. 언어는 단순히 말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 언어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건 결국 새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자아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동양의 지혜도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주역에 이르길 배움은 끝이 없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멈추지 않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20대에 익힌 언어와 기술은 평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한 번 제대로 다져놓으면 그 어떤 위기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무기가 되지요. 예를 들어 외국어를 배우면 세계 어디에서든 사람과 연결될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 미래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변화를 배우는 사람에게 기회를 줍니다. 프로그래밍,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글쓰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시대의 언어를 이해하고 나만의 기술을 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쓸모 있는 것만 배우려 하지 말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기술도 익혀보세요. 악기를 다루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요리를 배우는 것도 훌륭한 기술입니다. 이런 배움은 나를 단순히 경쟁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풍요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기술과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 중요한 건 내가 왜 배우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입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것, 내 삶을 더 빛나게 할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배우고 기술을 쌓아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을지는 결국 나 자신을 성찰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14번째 조언은 자신을 성찰하라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매일같이 바쁘게 살아가지만 그 속도에 휩쓸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문득 뒤돌아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남이 정해준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중국 전국 시대의 유가 사상가 증자도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루 3번 내 몸과 마음을 성찰한다. 성찰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나는 올바르게 살았는가? 나는 내 마음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는가? 나는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성찰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찰 없는 성공은 방향 없는 달리기일 뿐이고 성찰 없는 실패는 반복되는 시행착오일 뿐입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되짚어볼 때 비로소 삶은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20대에는 주변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기준, 친구들의 비교 속에서 나를 잃기 쉽습니다. 그럴수록 조용히 멈추어 서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작은 목소리를 놓치지 않을 때 우리는 남이 아닌 나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찰은 단순히 나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깊이 성찰할 때 비로소 타인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을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은 결국 다른 이들과 더 따뜻하게 연결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찰은 늘 마지막에 나눔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내가 얻은 깨달음과 배움을 나누고 다른 이들의 삶에 작은 빛을 더해줄 수 있을 때 성찰은 진짜 의미를 갖습니다. 15번째 마지막 조언은 나누고 베풀라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그것은 줄어들지 않고 배가 된다. 나눔은 단순히 가진 것을 덜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의 가치를 배가시키고 그것을 통해 더 큰 풍요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시가 깊은 의미로 전해집니다. 보시는 곧 마음의 자유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있을 때는 오히려 불안이 커지지만 나눌 때는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나눔은 단순히 물질적인 베풀미 아니라 마음을 열고 타인을 향해 손을 내미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20대의 나눔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나눌 수도 있고 경험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귀 기울여주는 것, 내 지식을 전해주는 것,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작은 나눔들이 모여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나눔은 결국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내가 줄 때 상대도 마음을 열고 다가옵니다. 나눔 속에서 형성된 신뢰와 따뜻함은 돈이나 지위로는 얻을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눔이 삶에 의미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성공과 성취가 아무리 커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언젠가는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주고 그 빛이 다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20대의 삶은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과정이지만 동시에 그 세움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때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핵심은 바로 나눔입니다. 이제까지 20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15가지 조언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20대는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지만 동시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길을 걷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죠. 그래서 동서양의 위대한 사상가들과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시키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아가라. 이 단순한 조언들이 결국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께 넘어갔습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 중 어떤 조언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어떤 조언이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20대의 오늘을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20대는 다시 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평생을 함께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나는 단순히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았다. 내 삶은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